이제 아니, 매수의 마지막이죠. 매수의 마지막은 불타기인데, 이 불타기에 대한 이제 조건은 뭐냐면은 이 초보자일 경우에는, 불타기를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 페이지 정도를 더 만들어서, 지금 이거는 이제 매도 나오니까, 한 페이지 정도를 더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어, 초보자가 아니라 숙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숙련자 페이지는 따로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있는 이 수익 매매법에서의 불타기는 이 불타기는 숙련자에게만 가능합니다. 그쵸. 매매법의 경우 불타기는 숙련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꾸고 이 내용도 이제 불타기 위치, 뭐 N자형 패턴이라든지 이 투자로의 전환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전고가 돌파 시에 이 불타기를 할 건지 이게 지금 어떤 내용들인지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이 361 정선 돌파로 불타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 눌림목을 공략을 하겠다는 거, 얘는 이제 눌림목을 공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 이쪽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N자형 패턴이 이렇게 나왔을 때 N자형 패턴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하니까 그러면 정고가라고 하면 이 정고가를 돌파한 흔적을 보고 요봉이거든요. 이 봉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거를 확인하고 네, 그러면 그 가격에 나는 사겠다. 그게 바로 불타기라고요. 불타기인데 정고가 돌파 시의 불타기.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361 저항선 돌파 시의 불타기라는 얘기는 고점을 잡고 여기죠. 고점을 잡고 두 번째 고점을 잡고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그러면 이 시가로 사도 되겠죠. 여기는 시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정고가를 돌파하는 가격보다는 더 낮은 가격에 살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또 N자 패턴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정선 361 정선 돌파로 사면 이날 이 음봉의 절반 이상을 치고 올라가는 흔적을 확인하고 사든지 아니면 다음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저항선 돌파니까 이 정도 가격에 사든지 아니면 이 고가를 돌파하는 요 흔적을 보고 요 정도 가격에서 사든지 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지금의 불타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타기 가능 대상 종목 이 위에 같은 경우에 이 대상 종목을 뽑을 때 뭐 한 달 이상의 단기 투자자부터 이 장기 투자자까지만 좀 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은 다 어떻게 보면 초보자 얘기라기보다는 이쪽 지금 이제 숙련자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사실 빼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리고 보유 종목에 대해서 최소 아래 사항 정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뭐 심리적 분석 하는 것들은 이 불타기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여기서 이 초보자는 불타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숙련자 쪽에서 할 얘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테마 분석이라든지 재료 분석이라든지 뭐 이 매출액이 증가, 이 포괄손익이 증가 이런 모든 얘기들은 불타기를 나는 하겠다. 라는 가정하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초보자 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여기 초보자 페이지는 쓸 일이 없네. 쓸 게 그렇죠. 없네. 그래서 하지 마라.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요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사실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냥 이렇게 남겨주는 게 낫지 않나.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넣겠다.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미 신규 페이지니까 나머지 이 페이지를 내가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내용 정리. 어려운 얘기 없죠? 네. 이쪽은. 네. 다음은 이제 글타기까지 끝나면 이제 진입 전략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청산 전략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급등주의 매도 조건 및 방법은 10% 이내 정대 양봉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기준이 10%인 거예요. 10%냐, 아니냐. 10% 이상이냐, 아니면 10% 이내냐. 크게 이렇게 나눈 거고요. 10% 이내인 장대 양봉은 이 매도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매도법이 뭐냐, 전량 매도는 뭐냐. 그래서 금일 일봉 기준으로 이제 음봉이 발생을 한 상태에서 이 현재가가 최근 양봉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려왔을 때, 또 그래가지고 MACD가 우하향하는 경우에 이때는 전량을 매도를 하겠다. 이 절반은 이 물타기를 한 종목인 경우에는 이 최근 양봉을 이 절반 덮는 이런 위치에서 절반을 난 팔겠다. 그래서 절반 매도 조건하고 이 전량 매도 조건이 다른 거죠, 약간. 근데 질문이 여기 10% 이내 장대 양봉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0% 이내 장대 양봉에서 매도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죠? 왜냐하면 그렇죠, 장대 그렇죠. 양봉이니까 10% 이내 양봉에서 팔려고 하는 건 아니죠. 양봉은 내가 받고 미리 봤다는 근데 얘기죠. 급등주라는 의미가 이제 장대양봉은 발생을 했어요. 네. 그죠? 장대양봉은 발생을 했는데 이게 10% 이상짜리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10% 이내짜리가 발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10% 이상짜리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급등 당일날 이제 팔려고 하는 거예요.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3분의 1 하락을 해버리면 나는 팔아버리겠다는 거죠. 올라가 3분의 전부 다. 예, 전부 다.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이날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근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꼬리가 길면 14%니까 10% 이상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3호 15니까 한 5% 정도 하락을 하면 그러면 한 9%, 9. 몇 프로 돼버리면 나는 청산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종가가 8.5%니까 그렇죠. 이미 청산했겠죠. 청산을 했겠네. 네. 이해되셨죠?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니까 얘도 청산을 했겠죠. 그렇죠. 30%니까. 이해되셨죠? 네. 예. 청산하고 다시 재매수를 하겠죠. 이 당일날 재매수를 하든 아니면 저항선 돌파를 확인하고 눈알 시가로 진입을 다시 하든.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할 경우에는 얘도 보시면 14%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종가는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근데 이런 봉이 나오면 나는 14%까지 올라가는 거는 난 지켜보다가 9%까지 내려갔어. 그러면 청산을 일단 하고 그리고 다시 재진입은 못 하죠. 음봉이. 네. 얘도 마찬가지죠. 네. 그죠? 얘도 15%까지 올라갔다가 그죠? 한 지금 종가가 지금 마이너스 1%예요. 그러면은 나는 10% 정도에서 일단 청산해서 수익을 챙기고 내가 다시 들어갈까 말까를 이제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음봉이니까 이제 계속 진입 못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일걸요? 15%까지 올라갔다가 나는 청산을 하겠죠, 중간에. 양봉이니까 그냥 다시 종가에서 진입해도 되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팔아야 되잖아요. 다음날 봤더니 8%까지만 올랐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종가는 5%니까 3분의 1포인트가 안 되잖아요. 홀딩이죠.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홀딩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팔아야 되겠네요. 판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분이 이쪽에도 또 있을걸요? 네, 여기 또 있네요. 12%까지 올랐죠? 그죠? 그러고 나서 4%에서 마감을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장대양봉은 발생했다가, 그죠?
내가 보유하고 있어요. 이 종목을. 12%까지 올랐어요. 근데 계속 밀리는데 계속 들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계속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근데 내가 3분의 1%, 3분의 1 지점인 30이니까 4% 떨어진 음, 8점 몇 프로 또 9% 음, 그게 깨지면 나는 얘를 청산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일단 청산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음, 재진입을 하는 게 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음. 이 재진입도 제가 시가니까 시가 위에 놀고 있기 때문에 재진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보이시죠? 예. 그렇지. 네.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내가 그전 페이지가 좀 혼란스럽어요. 66페이지가, 여기요? 그죠? 혼란스럽다고요? 이 10% 이내 절대 양봉이라는 게 그 전에 이제 절대 뭐 양봉이 발생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 전에 할 수도 있는 거죠. 음, 일단 그 그래서 조건이 좀, 당일날 팔래 말래는 이게 이제 제일 쉬운 거잖아요. 이거는 당일날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음, 이거는 당일날 이제 급등을 한 상태인 거고. 음,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조건식은 좀 다른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하락을 안 해. 그럼 안 팔겠다는 거잖아요. 음, 근데 어제 이제 장대양봉이 발생을 했어. 음, 그 시작가보다 낮아. 음, 그럼 팔겠다는 거잖아요.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고 내가 좀 혹시라도 읽어볼게. 이 예. 명료성이 떨어지면 제가 음, 이제 다시 좀 수정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이제 가능하면 이해가 되게끔 노력을 여기 하는데요. 써 있네. 예제가 있으면 되지. 그죠? 얘는 이제 두 번째 거 예제인 거죠. 여기 예당되는 예제잖아요. 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쪽을 이제 좀 이 크게 지금 별도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뭐, 그래서 어, 진입은 내가 여기서 이제 361 정선 돌파로 했다고 치고 네, 또는 이 정선 돌파로 이렇게 이쪽 부분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정선이 돌파돼서 내가 이제 진입을 여기서 하는 거죠. 이 네, 가격에. 네, 근데 샀더니 사자마자 이제 날아간 거예요. 음, 그죠? 네, 날아갔는데 이날 봤더니 24.45%까지 올라간 거죠. 네, 그럼 3분의 1포인트면 38에 24니까 빼기 8하면 16%잖아요. 네, 그럼 16% 아래로 내려오면 나는 청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음. 다시. 그냥 샀는데 그냥 바로 그렇죠. 청산하겠다. 네, 예, 샀는데 당일날 음, 3분의 1포인트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음, 여기서 청산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매도법인 거예요. 네, 스윙의 급등주 매도법. 음, 청산. 음, 청산에 대한. 네, 그럼 언제 다시 살래? 라고 했을 때 당일날 다시 사겠다는 거예요. 음, 3시 인근에. 네. 왜? 왜 장대 양봉이 급등락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시작됐습니까? 예, 그러면 나는 더 떨어지면 3% 이상 벌어졌을 때 양봉에서 절반 이상 치고 가는 거 확인하고 사겠다는 거잖아요. 음, 그럼 이날 또 먹을 수 있잖아요. 음, 그리고 361 정선 돌파로 또는 여기서부터 정선 돌파로 이날 또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네, 난 또 먹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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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셨죠? 네, 무슨 얘기인지. 네, 예. 그래서 먹고 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스윙이잖아요. 네, 네, 지금 스윙이기 때문에 오늘 사서 오늘 팔고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사서 물 타서 음, 또 팔면 또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고 그런 방법론인 거죠.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초병 내가 한 주 팔래 말래 음, 제가 이제 만 주를 들고 있다 그러면은 음, 한 100주 정도 음, 그래서 보초병은 그냥 한 1% 정도 수익 구간에 음, 체결이 가능하도록 그냥 한 주나 100주 사이에 이렇게 걸어놓는 거죠. 음, 매도 가창에다가. 음, 그래서 보초병의 제일 큰 역할은 눌림목에서의 급등 감시인 거예요. 말 음, 그대로. 음, 그래서 평소에 하던 일 그냥 하다가 이 SMS, 이 체결이 딱 되면 음, SMS가 날라오잖아요. 네, 그거 보고서는 대응해도 충분하다. 음. 그런 얘기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같은 얘기인데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해야 되나 보네요. 그죠? 음, 좀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한 얘기를 이렇게 이렇게 보고 저렇게 예, 보고. 계속 이렇게 매물대도 보면서 이제 음, 여기는 지금 매물대 가지고 막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음,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고 음,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1분봉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1분봉을 기준으로 음, 내가 한 주 매도를 걸 때, 예를 음. 들어서 내가 1차 매수를 50주를 했어요. 그래서 네. 50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음, 1% 정도 수익만에 한 주 매도를 내가 여기다가 걸어놨어. 예를 음, 들어서, 음, 한 주 매도를 하는 위치가 여기가 이제 내가 그, 적은 거죠. 수익 구간인 거죠. 네, 그래서 이때 팔았어, 이 한 주를. 네, 그러면 내가, 어, 이, 다음에 이제 이 한 주를 산다 그러면 정선도포로 사면 되는 거고. 네,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비수익 구간인 거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수익 구간이 왔어요, 다시. 네, 그러면 다음에 걸 때, 음, 이 고가 있잖아요. 네, 이 고가에다가 걸어놓겠다는 거거든요. 음, 이 고가를 확인하고 여기에서 이제 걸어놓는 거죠. 근데 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계속 고가에다만 걸어놓는 거예요. 고가를 더 오버했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하려고 하는 목적이지. 그죠? 어, 팔려고 하는데 좋은 가격에 팔고 싶은 하려고 거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를 고가를 걸어놓고 그걸 넘어가면 그때 나 SS를 받게 되면 아 이제 보자. 할 그렇죠. 타이밍을 보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기준은 뭐냐면 장대 양봉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음,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의 고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거기까지 얘를. 올라와. 예. 그래서 한 주를 체결을 시키려고 할 때, 음, 예, 여기에다가 걸어가지고 이제 체결된 게 여기서 이제 체결이 된 거잖아요. 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최소가가 되거든요. 음, 이 가격이. 음, 이 오늘의 고가, 이 음, 장대항공이 발생한 날의 고가가 음, 최소가로 바뀌는 시점이 나와요. 음, 그러면 이제 신고가가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음, 그러면, 아, 이 종목은 이제 내가 재료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 동원해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물론 이제 심적 분석도 충분히 하고, 음, 그 매물대라든지 뭐, 이 기술적 지표들 다 보고, 음,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투자로 결정을 할지 말지를 좀 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스윙으로 청산할지. 음, 그래서 고초병의 역할은 어찌됐든, 한 주라도 이렇게 내가 팔려고 내놓는 음, 거죠. 음, 아, 오늘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양봉에서 청산을 할 수도 있어요. 음, 예를 들면, 추세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막 이렇게 저점은 높아지고 있지만, 음, 여기서 이제 추세가 이렇게 딱 꺾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또는 여기서부터, 아, 여기까지는 오른다고 했으니까, 음, 여기까지는 이제 올랐어요. 음, 여기는 올랐죠. 그리고 나서 저점을 만들었어요. 음, 그런 다음에 지지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시점에 다 팔 수도 있다는 거죠. 음, 아니면 그 다음 포인트인 이쪽에서 이렇게 지지선이 만들어지면서 음, 이 오른쪽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 오늘의 다른 고점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아, 이런 시점에 그냥 한 50주 정도 부담 없이 50주라고 해봐야 한 200만 원 선인 거잖아요. 42,000원이니까. 음, 팔고 일단은 청산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음, 그런 용도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스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봉으로 딱 바뀌는 순간 분봉을 보겠다는 거는 결국에는 초단타를 때린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초단타로 나는 정리를 하고 싶은 거죠. 음, 현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음. 식의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장기 투자를 하든 어쨌든 간에, 투자가 끝나가지고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면, 그렇죠. 이렇게, 뭐, 분봉으로 들어가서 가장 좋은 타이밍을 잡고 팔아야 되지 않겠어?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전량 매도 예제를 좀 넣으려고 음, 여기다가 아까 여기서 이제 설명드렸던 이런 포인트 있잖아요. 음,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청산하겠다는 거고, 어, 분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벨로프 상단 같은 경우에 음,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시작하잖아요, 네, 얘네들이.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엔벨로프 상단을 이렇게 만난 종목들은 음, 이 관심 지표에서 엔벨로프를 살짝 보면요. 이날이죠, 이날. 이날. 지금 이날 얘기하는 거죠, 이날. 음, 네. 음, 이날 외인의 보유 수량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날의 외인의 보유 수량을 이날 보면 어제 대비 오늘 음, 물량을 굉장히 많이 팔아요. 음, 얘네들이. 음, 그러면서 이 주가가 밀리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밀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의. 음, 그래서 이날이 지금 8월 5일이잖아요. 8월 5일에 분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8월 5일이면 9월이고 8월 5일이면 이쪽인가 보네요. 얘잖아요, 얘.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엔벨로프 상단을 만나면 엔벨로프 상단부터 하단 내려올 때까지 계속 팔아버려요. 얘네들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파는 거죠. 그리고 물량은 이 위아래를 막아버려요. 얘네들이. 음, 이 외인들이 자기네 거를 팔 때 음, 밑에도 먹지만 위에도 먹거든요. 음, 그래서 위에 거는 팔려도 그냥 밑에서 그냥 계속 팔면서 음, 네. 내 거 팔렸어. 그럼 더 위에다 이제 또 걸고 또 계속 팔고. 음, 그래서 이제 수익을 얘네들이 계속 내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때까지도 계속 파는 거죠. 음,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밀리면 또 다시 사고. 그래서 3시, 2시 40분, 뭐, 그때 이후에는 얘네들이 또 이제 정상도 높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이제 음, 파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제가 음,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많다는 얘기는, 어떤 통계학적인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이 됐든, 뭐, A 프로가 됐든, 아니면 다른 종목, 뭐 가온칩스가 됐든, 이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는, 뭐, 엔벨로프 상단을 치고 올라가야, 몇 개 없네요. 걔는. 구국철강? 여기도 보면 지금 오늘이죠. 예. 음, 그러니까 금요일 날, 9월 23일 날, 음, 엔벨로프 상단을 치고 올라가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팔기 시작해서 또 계속 판다고 했잖아요. 하루 음, 종일. 그래가지고 차트 자체가 이 외국인 보유 수량 차트인데, 이 그냥 꼬라 박는다는 거죠. 음, 지금 거의 한 15만 주를 그냥 20만 주 가까이 팔았거든요. 음, 외인이. 음, 우청들.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 외인들은. 음, 그래서 한 달 정도 단기를 보는 이 엔벨로프, 이 20에 10인 거죠. 네, 그래서 21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한 12% 정도의 이제 비율을 잡고서는 이제, 이 정도는 고점입니다. 한 음, 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음,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 엔벨로프 근처만 와도 그냥 냅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냥 매도 흔적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날도 마찬가지죠. 엔벨로프 상단 근처에 오면 그냥 전날 대비 팔아버리니까. 뭐, 또 주가 측면으로 보면 이제 주가 밀린다는 거죠. 다음에 계속 주가가 밀린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또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 예.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음, 그건 다른 얘기고, 음, 외인이 매매하는 방법이, 음, 따라하면, 음, 그러니까 개인은 모르거든요. 어떻게 매매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관도 이제, 기관은 좀 제가 보기에 이렇게 차트하고 이 보유 수량하고 막 이렇게 비교해보면, 음, 되게 무식하게 매매를 하거든요.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네. 근데 외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외인만 쫓아야 돼. 그렇죠. 외인을 쫓아서 이렇게 매매법을 내려고 이제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엔벨로프 근처에서 팔고, 그렇죠.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기에 가격이 그 정도 형성이 됐다면 팔고, 그렇죠. 팔고 나서 재매수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재매수하려고. 얘도 보면 25%까지 올랐어요. 네. 그러면은, 어, 48에 24니까 한 8% 정도 빼면 음, 한 10, 16%? 음, 16% 밑으로 내려가면 음, 청산하고 재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매수를 했을 때 급등락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음, 3% 이내로만 맞춰놓으면 음, 결국에는 이 4,375원 이 고가까지는 가지 않을까? 음, 조만간 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음, 주식을 급등주는. 음, 그리고 대상 종목을 무량주하고 성장주만 잡과하면 음, 그런 종목은 돈을 계속 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년이든 뭐 10년이든 놓고 보면 그런 종목들은 우상향할 수밖에 음,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더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외인들이 엄청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을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외인들도. 청산은 없죠. 음, 청산은 없고 음, 이제 더 살지 말지. 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인도 음, 저희 같은 개인처럼 음, 회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정보를 음, 물론 알 수도 있는데 모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 예를 들어서 제3자 배정 유증을 한다 그러면 그 정보를 외인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음. 그치. 특수관계인만 알지 그렇죠. 그 네. 투자자들은 잘 네.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았는데 팔자마자 뭐 상한가 칠 수도 있는 거고 음, 뭐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외인 지분율은 이제 얘네들이 그냥 매수법에 해당되게끔 그냥 매매를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종목 선정하는 게 좀 오래 걸려서 이 종목 선정을 끝났다. 한 음, 번 들어온 외국인은 웬만하면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음, 예, 장기 투자는 하는데 물량 변화가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도 이 청산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음, 물량을 좀 축소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지금 이 물량이 지금 뭐 거의 여기는 빵 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 차트 자체가 뭐 끊겼어요. 음, 상대적인 차트거든요, 지금. 음, 음, 기준점 요때 33만 주 대비 기준점이. 근데 이때 33만 주를 들고 있었냐? 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몇 주를 들고 있는지 알려주질 않았으니까. 음. 이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거에는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전주 대비 증감이에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신 이때 대비 이 기준이 요때예요. 음, 요때 요 정도 물량 음, 기준으로. 근데 문제는 이 물량이 이제 정확한 물량인지는 모르죠. 음, 이 G차트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벨로프 상단에서는 어떻게 하냐? 내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물량을 굉장히 아주 대대적으로 정리를 하는 흔적이 보면은 계속 대대적으로 정리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대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또 왕창 팔았잖아요. 더 올라요. 음, 더 오르잖아요. 그러네. 네, 그럼 팔면 손해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 안 파는 게 낫잖아요. 근데 네, 얘네들은 그냥 얘네 매매법대로만 그냥 한다는 거죠. 만족하고 요 정도 뭐 먹었으면은 충분하다. 지금 10몇 프로 먹었는데 한 달에 10%면 1년 연수익으로 환산하면 100%가 넘잖아요. 음, 굉장히 큰 수익률을 거둔 거죠. 그러니까 엔벨프 상단이다 그러면은 최소 10% 이상이거든요. 음, 수익률이. 그럼 연환산으로 치면 항상 1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음, 만족 매도를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상관없죠. 절반 매도인 경우에는 이제 분봉 보고 등하는 차트의 지지선이 깨지는 위치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스캘핑 매도 위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이제 물량 부담이 있는 종목들의 경우 절반 정도는 덜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음,
이렇게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리를 할게요. 네. 손절은 제가 지금 아무리 안 좋은 종목이라도 일단은 들고 가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제 더 살지 말지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손절은 진짜 음, 어떤 위치에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절이다 그러면 음, 경기 지지선이 깨졌을 때 주가 위치를 확인해서 손절을 하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 지지선이 깨지면 손절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경기 지지선이 깨졌다 그러면은 주가가 4분의 1 토막이 났냐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이미 4분의 1 토막이 났어. 그러면은 손절할 필요가 없죠. 음. 근데 반 토막만 나 있어. 음. 그러면 손절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이해되셨죠? 근데 장기 지지선이 깨졌어. 이게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장기 지지선이 깨지면 주가는 반토막 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미 반토막이 났어. 음. 그러면 뭐 굳이 그걸 그 종목을 손절할 이유는 없다는 거거든요. 음. 음, 그런 위치가 뭐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장기 지지선이라고 하면 여기 1월 20일부터 시작된 얘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깨지고 있는 거죠. 이쪽에서. 네. 그죠? 깨졌어요. 네. 깨져서 이쪽에서 이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근데 4,200원이 장기 지지선이 깨지면 반토막이라고 했잖아요. 네. 2,100원이잖아요. 근데 이 주가 위치를 봤더니 2,700원이야. 근데 2,100원까지는 갈 것 같아. 음.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어 100주, 200주, 500주, 5, 4, 20이니까 한 500주 정도를 들고 있어. 네. 그런데 손절을 해? 그거는 되게 웃긴 거거든요. 음. 20% 정도 뭐 추가 하락할 수도 있지. 음. 못하면 되잖아요. 네. 이 종목이 이제 우량주라고 치면. 그죠? 경기지선이 이, 이 왼쪽에서 오는 이 경기지선이 이게 이 밑으로는 안 떨어질 것 같은 거죠. 음. 설사 떨어져도 나는 더 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되죠? 무슨 네. 얘기인지. 네. 예.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손절?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음, 방법이고, 손절을 하면 그 손실을 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손절해. 이 습관성이 생겨가지고, 손절 한 번 하면 또 하고 그래요. 음. 그게 이제 너무 타격이 큰 거죠. 그래서 주가 위치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위치에서 들고 있는데 아까 지지선 무너질 것 같잖아요. 네. 이 장기 지지선이 무너졌잖아요. 네. 살아 있잖아요. 지금 이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이게 살아 있어 문제가. 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거 더 떨어진다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잖아요.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4일 정도 지금 나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이 기회 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잖아요. 네. 응? 지금 이게 눌러가지고 이 오른쪽에서는 주가가 안 오른다니까요. 음.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이 4일. 근데 내가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몰빵했어. 음. 그러면 최소 반 이상은 손절해야 되거든요. 음. 왜냐하면 추가 하락했을 때 내가 감당을 못 하거든요. 네. 계속 기다려야 돼요. 음. 한도 끝도 없이. 음. 그잖아요. 음. 내가 물타기를 하면 더 낮은 가격에 음. 내가 더 사서 평단가라도 낮춰놓을 수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면 감당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전에 손실된 그 네. 양만큼을. 네.
아니면 뭐 4분의 3 정도를 예를 들어서 얘를 뭐 1000주를 들고 있어. 그러면은 뭐 2000주를 들고 있을 때 500주만 남기고 음, 1500주를 손실을 그냥 떠안고 음, 나중에 이제 타이밍을 봐서 음, 재매수를 하든지. 음, 그러니까 물량이 너무 많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1000주도 뭐 2000주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물량은 아니고. 음, 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네. 그거를 좀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어떤 한 종목이 있어. 거기 몰빵을 했어. 현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얘가 이상 올라왔어.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더 내려갈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량을 놔두고 나머지는 손절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할 수가 있다. 그럼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놔둔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든지 개별을 좀 해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굉장히 좋은 예제일 수 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카카오는 지금 현재 재무 상태표를 봐서는 음, 망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음, 그죠. 예? 네, 유보율로 보거나 뭐 초우량주에 예, 이 유보율 쪽은 네, 부채 비율 이쪽으로 봐서는 이 정도면 우량주에 해당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PBR로 봐서는 여전히 성장성이 있는 성장 중 거고 음, 매출 증가세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도 성장이 아직도 안 꺾였잖아요. 네, 그죠? 세츄레이션이 안 됐어요. 네, 영업이익 쪽만 이제 좀 세츄레이션이 된 것 같고 네, 지금 돈을 무진장 잘 벌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러면 이런 기업인 경우에 음, 지금 이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 네, 말 그대로 그냥 이 최고점을 기준으로 오늘 잡고서는 내리그면 그냥 대세 하락이에요. 음, 그잖아요. 대세 하락이잖아요. 네, 여전히 하락 중이고. 네, 근데 내가 얘를 몰빵을 했어. 언제 몰빵을 했냐면, 음, 이때 몰빵을 했다고 쳐요. 한 요쯤에. 나는 더 오를 줄 알았는데, 여기서 폭락하는 바람에 본전이 됐고,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손실 중인 거죠. 네, 이쪽에서. 제가 왜 이 선을 그렸는지는 이해를 하시겠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몰빵을 했는데, 살아있어. 살아있고 옆으로 흐르죠. 아까하고 똑같죠. 네,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네, 나는 이 종목에 몰빵을 여기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 절반 이상은 팔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손해를 보더라도. 네, 그러면 그 손해 본 거를 이 손실을 메꿔야 되잖아요. 메꿀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을 또 잡아야 되는 거고. 네, 그죠? 그러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은 없는 거죠. 네, 추가로 뭐 투입할 수 있는. 네, 그러면 손절을 언제 해야 되냐? 이게 무너지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못했어. 그러면 또 이쪽에서 무너져서 살아있다. 그럼 이쪽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기회를 줬을 때 네,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음, 손절을 빨리. 그리고 나서 언제 사야 돼? 그 진입 타이밍은 당연히 저항선 돌파로 잡아야 되는 거죠. 저항선 돌파. 음, 눌림목에서 살려고 했더니 이제 무너져 내리니까 다음 저항선 돌파를 봐야 되는 거고. 음, 지금 그 다음 지지선도 봤더니 또 살아있어요. 또 살아있잖아요, 여기서. 네, 고점 형성 또 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또 무너졌잖아요, 지금. 지금 굉장히 심각한 차트거든요, 이거. 음. 어떻게 이렇게 부러지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찌됐든. 음, 그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개별 종목에서 내가 손절 위치는 뭘 기준으로 삼을래라고 했을 때, 이 내가 이 카카오의 예제를 들면 17만 3천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일단 반토막은 난다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반토막이야. 그럼 8만 얼마야. 그럼 8만 얼마까지는 떨어지겠거니. 여기까지는 떨어지는 거는 기본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을 하는 거죠. 반등을 한 거죠, 그냥. 근데 이 대사락을 멈추지는 못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고점이겠거니 하고서는 빨리 이제 팔아야 되는데, 뭐 못 판 거죠, 또.
손실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손실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음,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시젠도 아마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시즌 가지고 있다가 털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죠? 빨리, 예. 그렇죠. 크도님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잘 털었죠, 어떻게 보면. 아마. 지금 음, 수익 보고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이 저점이 계속 무너지면서 음, 내려가고 있는데 이럴 줄은 몰랐던 거잖아요, 사실.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무너질까? 이런 생각은 못 했는데 결국에는 얘도 이 그냥 최고점 기준으로 두 번째 고점 잡고 그냥 내리걷을 때 그냥 대세 하락인 거예요. 음, 계속 지속인 거죠, 그냥. 음, 그래서 자금 투입도 못하고 막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금 투입을 하겠다 그러면 3개월이나 6개월 정선 돌파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나서 반등하면 빨리 털고 나오고 싶은 거죠. 네, 대세 하락이니까. 네, 그래서 대세 하락에 대한 기준은 항상 장기나 중장기 이상의 음, 저항선을 보고 대세 하락인지를 보고 음, 그리고 대세 상승장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당연히 중장기나 장기 음, 지지선을 봐가면서 음, 따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을 조건은 항상 기준은 경기 지지선인데 주가 위치는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초보 때는 설사 이제 좀 많이 남았더라도 손절은 안 하고 매매법을 일단 익히고 나서 그리고 지금 수익 매매법을 익히고 있는 거지 단기나 중장기나 장기 투자 방식을 지금 익히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이, 이거 손절 조건이네? 손절 딱 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좀 적은 금액은 아니죠. 지금 1억 넘어가니까. 음, 그렇지만, 그 이상,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큰 금액 가지고 이제 하실 예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10억 아니면 20억 정도 가지고 이제 막 운용을 할 때, 이 멘탈이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해버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한강 간다는 얘기 나오고 막. 음, 그럴 수도 있죠. 네,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려면 이 적응 운용할 때 충분히 이제 이 이성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최대한 나를 해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조금씩 계속 늘려 나가는데 번 돈 가지고 이렇게 복리 투자로 늘려가는 게 좋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가지고 한 1억 한 2천이나 또는 1억 5천 정도 네, 늘렸을 때, 한 번 점법으로 한 5천만 원이나 한 7, 음, 8천만 원을 더 추가해서 해서 한 2억 정도 이제 내가 굴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한 번은 해도 돼요. 근데 또 2억에서 5억까지 또 이제 내가 자본금을 늘리고 싶으면 한 2억에서 최소 한 2억 한 5천에서 아니면 3억까지 늘리고 나서 복리로 그리고 나서 5억으로 이제 점프업을 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었어. 결과적으로. 네, 그거를 통장을 까. 음, 진짜 벌었네. 나 이제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증거물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는 이제 섣불리 늘리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음, 저는 사실 이제 2천만 원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네, 처음 시작은 한 2천만 원 가지고 하고, 그런 다음에 좀 이렇게 늘리고 나서 5천만 원으로 또 늘리고, 또 거기서 또 좀 벌고 나서 1억으로 늘리고, 음, 이런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대세 상승장도 한번 경험하고, 대세 하락장도 경험하고, 음, 횡보장도 좀 경험하고, 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배우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큰 돈을 벌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회는 매일 온다는 생각을 해요. 기회는. 음, 그 화살을 내가 피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 말을 이해를 할 정도면 졸업하셔도 되죠.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좀 더 해도 돼요. 그래요? 네. 질문이요, 질문. 질문 없습니다.